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9.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9입니다. CNN이 이 지수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적이 몇 번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폭락 때,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때, 그리고 작년 4월 관세전쟁 때 그 수준입니다. 어젯밤 월요일 장이 마감됐을 때 시장이 느끼는 공포가 정확히 그 정도였습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계좌 열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못 열어보셨습니까? 어젯밤 TQQQ 37달러 8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마이너스 27.62%. 만약 1월 2일에 1000만원어치를 샀으면 지금 724만 원입니다. 276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TQQQ 손실이 아닙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세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시장을 흔들 만한 것들이 한꺼번에 왔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지금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S&P 500이 6343.72에 마감했습니다. 52주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3%. 조정 영역 진입선인 마이너스 10%까지 0.7%p 남았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이미 조정 영역에 진입했고 S&P 500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5주 연속 하락. 2022년 이후 가장 긴 연패입니다. NYSE의 제이 우즈가 어젯밤 CNBC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S&P 500에 쏠려 있다. 다른 지수들은 이미 조정에 빠졌다. S&P마저 조정에 진입하면 기관의 리스크 관리 모델이 자동으로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추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구간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젯밤 시장의 진짜 이야기는 지수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 폭탄이 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아침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의 발전소, 유정, 카르그 섬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원문 그대로 completely obliterate입니다. CNBC, CNN, MBC 전부 긴급 속보로 쏟아냈습니다. 카르그 섬.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란 해안에서 25km 떨어진 길이 8km, 폭 5km짜리 작은 산호초 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 하나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합니다. 하루 130만에서 160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터미널이 여기 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심해 항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섬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미국의 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2,500명의 해병대 추가 병력이 중동으로 파견 중인데 이들은 수륙 양용 상륙 훈련을 받은 부대입니다. WTI 원유가 배럴당 102달러 88센트에 마감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브렌트유는 112달러 78센트. 3월 한 달 동안 WTI가 48%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2020년 5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입니다. 브렌트유는 역대 최대 월간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호르무즈 봉쇄를 글로벌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데 이걸 한 나라가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폭탄. 같은 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법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이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국제해협에서 통과 통행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불법입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국제해양법 교수가 직접 통행료 부과는 통과 통행 규칙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탱커 한 척당 200만 달러, 배럴당 0.5달러에서 1.2달러 수준의 요금을 중국 위안화로 중국 쿤룬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받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 의회가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건 호르무즈를 빨리 열 생각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통행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왜 해협을 열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즉각적 호르무즈 개방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호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의 선박은 이란 당국과 조율하여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즉, 이란이 누구를 통과시키고 누구를 막을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수로에서 이란의 검문소로 변한 겁니다. 세 번째 폭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채널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채권시장에서 24시간 만에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3월의 채권시장 움직임을 처음부터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3월 초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봤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이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3월 5일 블룸버그 기사 제목 채권 트레이더들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가능성 점점 높게 봐. 3월 12일에는 인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트레이더들 올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CNBC 확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월 19일 분위기가 더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블룸버그 제목 트레이더들 2026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전혀입니다. 0%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등장했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수업에 초대되어 연설을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유명하게도 긴 시차를 두고 작동합니다. 긴축의 효과가 나타날 때쯤이면 유가 충격은 이미 지나가 있을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채권 시장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파월이 말한 건 간단합니다. 유가가 올랐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급 충격은 그 영향을 들여다보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영어로 look through라고 했습니다. 공급 쪽에서 온 충격은 일시적이니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겠다는 뜻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전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가가 올라도 이건 일시적이야 라고 계속 생각하는 한 연준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 월급 더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연준도 움직여야 합니다. 파월은 현재 미국인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단기를 넘어서면 잘 고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트레이더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베팅을 전부 청산했습니다. 12월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2.2%로 떨어졌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이 다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루 만에 2.21% 하락해서 4.34%에 마감. 장기채 ETF인 TLT가 1.33% 올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지면 주식시장에 작용하던 큰 압력 중 하나가 빠집니다. 유가 때문에 경제가 힘든데 금리까지 올린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파월이 그 시나리오를 어젯밤 테이블에서 치워버린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합니다. 금리를 안 올린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방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가가 102달러를 넘긴 상태에서 금리를 가만히 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 딜레마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기관이 있습니다. IMF가 월요일에 블로그 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중동전쟁이 에너지, 무역, 금융에 미치는 영향.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든 길은 더 높은 물가와 더 느린 성장으로 이어진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All roads lead to higher prices and slower growth. 더 높은 물가, 더 느린 성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제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정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교과서에서나 봤던 최악의 조합입니다. IMF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유가가 10% 지속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0.4%p 올라가고 산출량은 0.1에서 0.2%p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WTI가 53% 올랐습니다. 이 공식대로 단순 계산하면 인플레이션이 2%p 이상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움직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20%였는데 매주 5%p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더 비관적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봤습니다. 골드만은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25에서 1.7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걸 실속 속도라고 부릅니다. 비행기가 양력을 잃어버리는 최소 속도처럼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의 분석 중에서 특히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주식시장 조정 자체다. 상반기에 10% 풀백이 오면 GDP 전망이 0.5%p 깎이고 20% 하락이 오면 거의 1%p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S&P 500이 이미 9.3% 빠진 상태에서 1%만 더 떨어지면 그 수치에 도달합니다. 주가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 위축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경제 둔화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 골드만이 경고하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1973년의 교훈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키푸르 전쟁 직후 오펙 석유 금수 조치로 유가가 4배 뛰었을 때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 결과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경제가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파월이 어젯밤 하버드에서
들여다보고 넘어가겠다고 한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73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가 충격에 금리로 대응하면 경제를 죽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물가가 뜁니다. 파월은 지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 어젯밤 하버드에서 당분간은 가만히 있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제 어젯밤 시장에서 가장 처참했던 섹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4.23%, 309.79달러, 마이크론이 5% 넘게 빠졌고 램 리서치도 5% 넘게, AMD는 마이너스 2.95%, 엔비디아 마이너스 1.4%, 나스닥 전체가 마이너스 0.76%인데 반도체만 마이너스 4.23%라면 뭔가 반도체만 따로 맞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냐? 지난주 수요일 3월 25일에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때문입니다. 아직 이 충격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보퀀트가 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I 모델이 대화를 나눌 때 이전에 계산한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해둡니다. 다시 처음부터 계산하면 느리니까 저장해놓고 꺼내 쓰는 겁니다. 이걸 KV 캐시라고 합니다.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는 이 KV 캐시를 6배로 압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실리콘밸리 드라마 파이드 파이퍼의 중간 압축 알고리즘이 현실이 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사적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AI가 메모리를 6배 덜 쓴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끝이다? 발표 직후 전 세계 메모리주가 폭락했습니다. 한국에서 SK하이닉스 마이너스 6%, 삼성전자 마이너스 5%, 일본 키옥시아 마이너스 6%, 미국에서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후 고점에서 6일 연속 하락하며 20% 넘게 빠졌습니다. 샌디스크 마이너스 5.7%, 시게이트 마이너스 4%, 웨스턴 디지털 마이너스 4.7%. 그런데 이 패닉 셀링이 합리적인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터보퀀트가 줄이는 건 KV 캐시 메모리입니다. 전체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모델이 사용하는 전체 메모리 중 KV 캐시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델 가중치, 활성화 메모리, 배치 처리 메모리는 그대로입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터보퀀트를 발표한 당사자가 구글입니다. 그런데 구글의 2026년 설비 투자 계획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80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00% 증가, 2배입니다. 자기네가 AI 메모리 효율을 6배 높이는 기술을 만들었다면서 정작 데이터 센터 투자는 2배로 늘린다고요? 이 모순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의 직전 분기 실적을 보세요.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 238.6억 달러. 전년 대비 거의 3배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81%, 역대 최고치입니다. 실적은 역사적인데 주가는 6일 연속 빠진 겁니다.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이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를 10센트 상회하고 매출이 전년 대비 22.1% 성장했는데 발표 당일 주가가 9.4% 폭락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시장이 사실이 아니라 공포에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뉴스는 무시하고 나쁜 뉴스에만 과민 반응하는 전형적인 극단적 공포 장세입니다. 터보퀀트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진짜 탄약은 전쟁 불확실성과 유가 폭등과 경기 둔화 공포가 장전해놓은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 9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젯밤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에너지 대 나머지 전부. USO 원유 ETF가 하루 만에 4.53% 올랐습니다. 3월 한 달 수익률이 48.9%, 올해 수익률 88.27%입니다. 탱커 운송 ETF 중에는 연초 대비 200% 가까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주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TQQQ 올해 마이너스 27.6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3.93%, 테슬라 마이너스 18.9%, 계속 갑니다. 메타 마이너스 17.46%, 구글 마이너스 13.15%, 엔비디아 마이너스 12.53%, 나스닥 100의 심장부가 전부 두 자릿수 하락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나온 숫자 중에 월가가 조용히 넘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 헤드라인보다 속이 무섭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3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0.2, 시장 예상치 2.0을 밑돌며 전월 플러스 0.2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큰 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다릅니다. 신규 주문이 11.1에서 6.1로 거의 반 토막 났습니다. 출하량은 8포인트 하락, 생산지수는 6포인트 하락, 고용은 제로 근처로 신규 채용 15%와 해고 16%가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가장 무서운 숫자는 이겁니다. 기업 전망 불확실성 지수가 20포인트나 급등해서 26.0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기업 전망 지수 자체도 마이너스 3.5로 음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텍사스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는 미국 최대 에너지 생산지인 동시에 거대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주입니다. 유가 102달러는 에너지 기업에게는 호재지만 그 에너지를 원자재로 쓰는 제조업에게는 비용 압박입니다. 한쪽이 웃으면 다른 쪽이 우는 구조가 텍사스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어젯밤 새로 나온 뉴스만 줄입니다. IDF가 테헤란 한복판의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 개발 시설, 무인기 엔진 생산 시설, 그리고 이맘 호세인 대학교 안에 위장한 IRGC 군사 시설이 포함됩니다. 대학교를 군사 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 이란이 민간 시설 뒤에 군사 자산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습 후 테헤란과 알보르즈주에서 대규모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이란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정유시설이 이란 미사일에 피격됐고 바잔 그룹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란 발사 미사일 한 발이 터키 방향으로 날아가서 나토가 요격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모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을 향해 날아갔다는 건 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프랑스의 휴전 이니셔티브를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군이 리타니 강 너머까지 국경을 밀어붙이는 기회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리타니 강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레바논 남부의 강인데 이스라엘이 이 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건 헤즈볼라와의 전선도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리비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펜타곤 회사에서 6주 전쟁 타임라인은 유효하다. 전쟁이 2월 28일에 시작됐으니 4주 기준이면 3월 말이고 6주 기준이면 4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설정한 4월 6일 데드라인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모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동시에 카르그 섬을 파괴하겠다고 합니다. 이란의 협상 상대가 의회의장 갈리바프라고 지목하면서 일주일 후면 진짜 협력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모순이 시장을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합의가 임박해서 최대한 압박하는 건지, 협상이 교착 상태라서 군사적 에스컬레이션을 준비하는 건지, 트럼프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 4월 6일이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국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어젯밤부터 도는 기사 제목입니다. 세배 레버리지 손실, TQQQ에 잠 못 자는 서학개미들. TQQQ가 2월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지면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계좌를 공개합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계좌. 현재 총 평가 금액 $8,729 67센트입니다. 마이너스 12.7%. 현재 해지 페이지입니다. QQQ 558.28달러, 201선 593.45달러. QQQ가 201선보다 5.93% 아래에 있어서 TQQQ 대신 GAD를 보유 중입니다. GAD도 좋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3월 16일에 TQQQ를 $47 38센트에 팔고 GAD를 $461 42센트에 샀는데 지금 GAD가 $414 70센트입니다. 전환 이후 마이너스 10.1%. 3월 초 금이 역대 최고가를 찍은 뒤 마진콜 매도에 휩쓸려 급락했고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팔았던 TQQQ는 어떻게 됐을까요? $47 38센트에서 $37 89센트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0.0%. GLD가 마이너스 10.1%인 것도 아프지만 TQQQ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10%P 더 빠진 거였습니다. 이게 저희 실험의 핵심입니다. 매일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덜 다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상승장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4월 6일 트럼프 데드라인.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유가가 급락하면서 기술주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결렬되면 카르그섬 공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될 구간입니다. 두 번째, S&P 500의 조정 진입 여부. 0.7%P 남았습니다. 오늘 밤 장에서 0.7% 이상 빠지면 공식 조정입니다. 기관의 자동 리스크 관리 모델이 작동하면서 추가 매도 압력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경제지표.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보고서가 4월 첫째 주에 나옵니다. 달라스 연준이 보여준 것처럼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다면 ISM에서도 확인될 겁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골드만의 30% 경기 침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 시장은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구 QQQ RSI 28.4. 역사적으로 이 수준의 공포가 반등의 시작이었던 적도 있고 더 깊은 하락의 중간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전쟁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빅스가 30.64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한 달간 연한산 30%의 변동을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하루 기준으로 약 2%씩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TQQQ로 환산하면 하루 6%.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은 계속됩니다. 지금 $8,729, 마이너스 12.7%. 아프지만 이게 10년짜리 실험의 한 페이지입니다. 4월 6일, 트럼프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의인지 파괴인지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여기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십시오.